하늘색이 광주예요. 그리고 녹색이 울산입니다.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아요. 이제 시작하는구나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 다르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때 처음에 2011년도까지 지방은 계속 상승했어요. 지방은 상승했는데 서울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2016년도까지 서울은 하락했어요.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 하락한 모습 보죠. 근데 지방은 상승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이렇게 대구는 상승했어요. 그 반면에 이렇게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는 정말 신정지에 있다시피 보합이 됐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서울은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방은 지역별 흐름을 따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방을 가야겠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 아니고 이제 서울을 알고 수도권을 알고 지방을 알게 돼요. 내가 투자를 못한 시기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투자 선배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나서 10년이건 20년이건 그동안 투자를 할 때 단 한 번도 투자하기 좋지 않은 시장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도권이 이렇게 장이 좋지 않으면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대세상자 초입에서는 서울에 투자를 하고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이렇게 지방에서 좀 덜 오른 곳에서 투자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곳도 100% 같은 흐름을 보이는 곳이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 한 곳도 같은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나만의 흐름을 찾아내신대요. 내가 좋아하는 흐름을 찾아내신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을 좋아해요. 이렇게 신경제에 있는 흐름을 좋아합니다. 이런 흐름을 각각 내가 좋아하는 흐름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지방투자반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지방을 가야 될까요? 지금 지방을 가야 될까요? 지방을 가야 될 시즌일까요? 네. 이게 서울과 지방, 광역시 쪽에 총 투자금을 나타낸 거예요. 투자금을 매매 평균 가격에서 평균 전세 가격을 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2016년 10월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붉은색이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처음에 이제 2016년 10월에는 서울에 투자하는데 평균적으로 1억 7천 정도 들었어요. 어때요? 네, 돌아가고 싶은 시기인가요? 네, 경기도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부산도 8천만 원, 대구도 7천만 원, 대전도 6천만 원, 광주 5천만 원, 울산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오히려 수도권 쪽도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 거고 또 서울 평균 가격이니까 이거 더 싸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서울에서도 1억 7천보다 더 싸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2016년도에는 수도권을 투자하기 좋았던 시점이었죠. 근데 2021년에는 어떨까요? 서울에 투자하는데 4억 7천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하이값을 샀더라도 1억, 2억이 넘어가는 수치가 많이 있겠죠. 수도권 경기도는 어때요? 경기도의 평균도 2억 4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반면에 부산은 1억, 대구도 1억 1천, 대전도 1억 1천, 광주는 1억이 안 돼요. 8천만 원. 그리고 울산도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의 규모 자체가 지방이 더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서울 아파트 투자금은 10년 대비 3억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죠. 1억 전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도 지방 투자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하고 오셨잖아요. 이거 이제 투자금 자체도 작은데 투자금 작은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저평가된 지역을 찾고 충분히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먼저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방이 너무 커요. 어느 지역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방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지방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저희 항상 어떤 지역을 보라고 할 때 좋은 지역을 먼저 보라고 해요. 그러면 좋은 지역, 지방에서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뒤에 붙어있죠. 광역시라고. 광역시를 먼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요.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호남권을 먼저 나눠볼게요. 여기서 1등 지역과 2등 지역이 있습니다. 1등 지역이라고 한다면 부산, 2등 지역이라고 한다면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1등 지역과 2등 지역, 이걸 왜 나눴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규모가 차이가 나죠. 규모의 기준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북권에서는 대구가 1등, 그리고 2등이 포항과 군이에요.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대전, 1등이 대전, 2등이 청주와 천안이에요.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1등이 광주고 2등이 전주예요. 그래서 지방 생활권 가격 흐름 순서는 이렇게 돼요. 부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울산 가격, 창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르고 나면 김해와 양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경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구가 먼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포항과 군해 여기까지 흐름이 가는 거예요. 저희도 가장 좋은 지역들이 먼저 오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흐름이 가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권역에 있는 곳에서 가장 좋은 지역부터 먼저 가격이 상승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투자 우선순위는 일단 광역시 순이에요. 광역시를 가장 먼저 좋게 보고 여기가 치유가 안 되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 인장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부산을 인장 갔다가 울산, 창원, 김해, 양산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광역시를 먼저 가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희 보통 수도권을 볼 때 1기 신도시를 먼저 가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1기 신도시에서 확장을 먼저 해보라고 할까요?
맞아요. 이기 신도시를 먼저 가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곳들끼리 확인을 한 다음, 비슷한 입지끼리 확인한 다음, 그 다음 확산시키는 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까지 해서 먼저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경남권을 확실히 마스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북권을 확실히 마스터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넓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근처, 인근 지역들을 내 앞마당으로 만드시는 것이 조금 더 저는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등 부산, 대구, 대전, 광주, 2등 지역, 이렇게 있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목차 첫 번째요. 지방 입지를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지방 입지에서는 이제 입지 결정 요소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입지 평가 기준이에요. 첫 번째가 인구예요. 인구수에 따른 수요 규모예요. 저희 수도권을 할 때 인구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구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워낙에 수요 자체가 많으니까 수도권 자체만 해도 2,5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서울만 해도 900만 명이 있는 곳이고 경기도만 해도 인구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좋은 지역에 공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요가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강남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강남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전부 다죠. 그 정도 강남의 수요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아니 대구니까 대구의 수성구에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한 분 있어요. 그만큼 수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 자체가 오를 때는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내릴 때도 조금만 가격이 빠져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겠죠.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구를 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직장.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군이에요. 여기는 수도권이랑 지방은 똑같은 거예요. 학군이 중요해요. 직장도 있고 학군도 중요해요. 그래서 학군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로서 확인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이에요. 백화점 몇 개가 있는지 백화점으로서 구매력과 거주 만족도를 매력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급이에요. 3년 내 입주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투자에서는 입주 물량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타예요. 교통과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이 수도권에 몇 번째예요?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교통이 아래쪽이에요. 왜 아래쪽이냐면 특히나 교통을 볼 때 차가 많이 막히고 그 처음 끝에서 끝까지 좀 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야지 좀 교통을 중요하게 보고 지하철 노선도 생기고 할 텐데 그게 아닌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은 지역들은 교통을 볼 필요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기타로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재 이 두 가지를 기타로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구부터 볼게요. 인구수 2021년도 기준이요. 지방 지역별 인구수를 보게 되면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청주, 제주도, 전주, 천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 지방 투자를 한다면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몇 만 이상 볼까요? 50만? 네, 기존에는 50만까지 갔는데 지금은 다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를 뺀다면 제주도 정도? 특성이 다르니까. 근데 사심을 가지고 나 제주도 인상해야지 하고 제주도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거 먼저 제주도 빼고 다 본 다음에 제주도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특색이 다 달라요. 특색이 여기 100만 명 이상을 끊어볼게요. 100만 이상. 부산이랑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여기 울산까지는 다 광역시고 창원시까지만 이제 광역시가 아니죠. 그래도 그만큼 10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예요. 이 도시들, 이런 인구수를 가지는 지역들의 특색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지역들은 이 지역에서 대표 주자가 되는 거예요. 번역에서 대표 주자예요. 누구나 이 지역에 오고 싶어요.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하면 생각나는 곳이죠. 해운대. 그리고 대구에서 말한다면 수성구. 그리고 대전에서 가고 싶어 한다면 서구대.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구들이나 아니면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곳들이 이제 100만 이상 도시의 번역표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이상, 요 정도 수치.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이 정도 인구수를 가진 곳들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곳. 여기는 권역의 수요 이동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청주에도 공업도시, 전주에는 관광도시, 천안도 공업, 김해시도 주변에 좀 권역들에 있어서 대표평을 하는 곳이죠. 다 특색들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성도시 역할을 많이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성도시가 없는 곳들은 여기서 대상 역할을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중심적인 위치를 할 수도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계속 좀 변화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30만 이상의 곳들은 어떨까요? 30만 이상의 곳들. 여기서 구미시, 양산시, 원주시, 진주시, 세종시, 아산시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저는 가성비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30만 이상의 도시는. 여기는 구미시만 하더라도 여기는 공업지역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일자리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거주하다가 내가 좀 월급도 많이 받고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구미에 살까요? 아니면 이사를 갈까요? 구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구 쪽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리고 양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부산 쪽으로 이사를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사를 내가 만약에 좀 더 삶이 그런 금액적으로 나아지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면서 좀 더 내가 더 나은 곳으로 항상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 하지만 여기에 특색들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매매가세 차이가 좀 적은 금액으로 절대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가성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도 여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지방 투자관이라고 한다면 50만 이상의 지역들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만 이상도 다 보셔야 돼요. 점점 기회가 없어지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30만 이상 중에서도 좀 좋은 지역들, 좀 저평가된 지역들 찾아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최근에도 이 가운데 있는 지역들 중에 좀 날아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물건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여기에 나 사야지 사야지 하는 게 아니라 좀 덜 오르는 곳,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곳, 이런 쪽으로 눈길을 돌리셔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수요 유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인구수거든요. 그래서 인구수가 많다는 거는 수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 가격 투자금 자체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100만 이상의 도시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100만 이상이 이제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50만 이상 도시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근데 50만 이상도 날아갔어요. 그러면 30만 이상의 가정비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지역별 인구 변화에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이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것까지도 확실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좋은 거죠.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업시설이 오거나 아니면 신규 팩토리 개발이 되거나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인구 평가를 해볼게요. 인구수 50만 명 이상 지역이 안정적인 거주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0만 이상까지도 괜찮다고 하는데 30만 이상이면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주라고 하는 것은 50만 명 이상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기준을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고 있어요. 1군은 인구수 300만 명 이상이고요. 2군은 인구수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3군은 인구수 100만 명 이상, 4군은 인구수 50만 명 이상이에요. 이때 인구수 1군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겠죠. 부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2군은 대구, 여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3군은 이제 대전이나 광주랑 울산, 창원이 100만 명 이상으로 3군에 속해 있고요. 4군은 인구수 50만 명 이상으로서 청주, 전주, 천안, 제주도는 있는데 일단 뺐어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장으로 갈게요. 직장은 수도권이랑 똑같아요. 종사자 수로 보는 거예요. 종사자 수 보는데 여기 보시면 종사자 수가 지역별로 나타내봤어요. 전국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를 나타냈고 지방에서 50만 명 이상의 지역들을 나타내봤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증감을 하는데 증감이 120구 이상 되는 곳이 인천, 그리고 대전, 광주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더 중소도 50만 명 이상 도시로 보게 되면 청주시 쪽, 그리고 전주시, 천안시의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렇게 보시면 등급도 매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체수를 볼게요. 500인 이상의 사업체수를 본다는 건 어떤 걸 보는 건가요?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거는 양적으로 보는 거예요. 500인 이상의 사업체수를 본다는 건 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서울은 500인 이상 사업체수가 1930개예요. 경기도는 305개, 인천은 84개예요. 포항 8개, 대구 66개, 그리고 울산 52개, 그리고 창원 39개, 김해 9개, 부산 113개예요. 그리고 천안 20개, 청주 23개, 대전 71개, 그리고 전주 10개, 광주가 41개. 이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자리는 양도 서울이 많은데 질도 서울이 좋구나 하는 생각 드시죠? 그리고 광역시를 본다면 어떤 생각 드세요? 광역시를 본다면 지금 대전보다 대구의 종사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기업 500인 이상 사업체수를 본다면 대전이 71개인데 대구는 56개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좋아요? 대전이 더 좋은 거예요. 좀 더 대전 쪽으로 일자리의 질은 더 좋은 걸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을 볼 때도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봐주시되 질적인 측면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종사자 수 증가하는 지역은 직장의 양적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0인 이상의 사업체 수를 보고 직장의 질적인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수요와 질적인 수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개 다 만족하는 지역은 너무 좋은 지역이죠. 서울처럼. 근데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질적으로 만족하는 지역 중에서도 좋은 지역이 있고 양적으로 만족하는 지역 중에도 좋은 지역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장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직장 평가는 이제 종사자 수에 따른 일자리 수요 집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군은 종사자 수 100만 명 이상, 2군은 종사자 수 80만 명 이상, 3군은 종사자 수 50만 명 이상, 4군은 종사자 수 50만 명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1군은 어딜까요? 계속 부산에 등록돼서 부산이 종사자 수가 많아요. 그리고 2군이 대구가 조금 차이로 2군이 대구 있습니다. 그리고 3군은 광주, 대전, 부산이 3군으로 되어 있고요. 4군 종사자 수 50만 명 미만은 창원, 청주, 천안, 전주 이 도시들이 이제 4군에 속해 있어요. 다음은 학군이에요. 학군도 학업성취도 전국 100위권 학교. 여기서 이제 학군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00위권 내에 학교들 보는데 어때요? 수도권에 몇 개가 몰려있죠? 수도권에 정말 많이 몰려있어요. 특히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에 많이 몰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당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광교, 용태, 기타 이쪽에도 좀 있죠. 그리고 지방을 보도록 할게요. 지방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곳이 대전과 세종이에요. 여기가 11개로 가장 많고요. 그 외에는 대구와 울산, 그리고 인천 4개, 3개 정도로 그 다음이에요. 수도권에 비해서 좀 100위권 학교가 들어가 있는 학교는 훨씬 더 작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학군을 봐야 될까요? 보지 않아도 될까요? 학군은 정말 상대적인 거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학군이 만약에 좋지 않은 지역이라도 그 지역 주변에 인근에 학군이 없어요. 좋은 학군이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라도 좋은 학군, 그리고 다른 이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군이 있으면 그 학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군을 좀 상대적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전국 어디서나 우수 학군은 수요가 높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지방에서 학군이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울산이에요. 울산이 가장 좋아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울산은 정말 학군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울산 다음으로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배울 곳이죠. 대구요. 대구. 얼마나 학군이 좋은지 또 말씀드리고 학군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족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 투자를 할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군 그리고 환경까지도 같이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질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학군도 많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 1등 학군 제외하고는 평균 이상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당에 간다. 분당에 간다고 하면 분당의 특정 학교가 학업 성적표가 좋아요. 그럼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교에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다른 지역도, 다른 학교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지방 같은 곳에 학교 하나만 학업 성적표가 90% 이상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70% 60%가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지역 자체로 봤을 때 학군이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좋다고 했던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내가 선호하는 가장 좋은 학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들의 학업 성적 평가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군을 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 갈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학교들, 남아있는 학교들의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볼게요. 한번 순위를 볼게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 울산을 보게 되면 여기 부산은 여기 빨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도 95%가 넘는 최상위권 학군이에요.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90% 넘는 학군이 상위권 학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상위권 학군이라고 85% 넘는 중상위권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좋아요? 울산이 95% 넘는 학교가 9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과 광주는 95% 넘는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90% 넘는 학교를 보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15위권 내에 90%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대구만 해도 92.4%가 15위예요. 대전 같은 경우는 15위까지 가게 되면 89%가 돼요. 광주는 어때요? 90%까지가 3등까지가 90%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학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다른 광역시들이 낮다고 해도 여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동선동이라고 하는 좋은 학군을 가진 곳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특히나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울산을 보면 울산도 이제 90% 이상, 90% 이상이 보는 게 거의 15위권에 거의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최상위 학군을 가진 곳은 울산과 대구, 대전이 학군이 좋아요. 부산은 어때요? 부산은 평균 학군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간다 하더라도, 부곡주를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 아래쪽의 학교에 가도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학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군이 정말 최상위권 학군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봤을 때도 전통 학군의 강자예요. 대구와 대전과 울산이에요. 그리고 평균 학력이 높은 곳은 부산이고 학군 가치가 낮은 곳은 광주예요. 하지만 광주도 학군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선호하는 학군인지. 저는 지방을 볼 때, 학군을 볼 때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 지역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있냐 없냐는 크게 차이 나요. 아니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면 여기 학교 어디 보냐면 대부분 여기 보내고 싶어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이사도 많이 가. 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부동산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 여기 학군 없다고 그냥 학교 그냥 근처면 다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곳은 대부분 학군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볼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있는 곳에서 그 주변 인근 아파트들, 선호하는 학군에 있는 아파트들을 유심히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학군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군 평가를 하게 되면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군 수요를 판단해요. 그래서 1군은 학업 성취도 95% 이상이 3개, 3개 이상이면 1군입니다. 그리고 2군은 학업 성취도 95% 이상이 5개 이상이에요. 여기서는 개수를 딱딱 찍어서요. 3군은 학업 성취도 85% 5개 이상, 4군은 학업 성취도 85% 5개 미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1군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구, 대전, 울산이 전부 1군이에요. 그리고 2군은 부산, 3군은 광주와 창원이에요. 그리고 4군은 전주와 천안.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이에요. 학군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환경을 보면서 저희가 수도권에서 볼 때도 백화점 개수를 보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중요한 게 백화점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디 하나 택지집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백화점도 놓고 아파트를 막 지어놓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지역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는 곳,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쪽으로 중심지가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순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여기 안에 드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서울이 9개예요. 롯데 본점 잠실, 신세계 본점 강남, 그리고 현대, 목동, 본점 목동, 무역센터 신촌, 갤러리 앞까지 이렇게 9개가 있고요. 경기도 이상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6개가 있어요. 롯데 부산 본점, 신세계 센텀시티, 대구, 광주, 현대 대구, 그리고 갤러리아 타임월드 대전. 이거 봤을 때 느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지방에서 6개 있는 곳, 여기 20위권 안에 드는 곳이 전부 다 광역시죠.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곳, 규모가 큰 도시에서 이렇게 매출 순위를 이렇게 구매력을 갖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규모가 클수록 백화점 매출 높아요. 이거는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 이 백화점 매출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국민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많다는 거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상권 수요를 유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신세계 센텀시티가 있어요. 여기서 부산 사람들만 여기 와가지고 쇼핑할까요? 아니요. 김해에서도 오고요. 창원에서도 오고요. 울산에서도 와서 쇼핑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 수요를 유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좋은 백화점, 좋은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수요, 외부 상권 수요를 유입할 수가 있는 이 점까지도 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평가를 할 때는 이제 백화점, 수를 통해서 구매력과 소비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구는 백화점 5개 이상이고요. 2구는 백화점 4개, 3개 이상. 그리고 3구는 백화점 2개 이상. 4구는 백화점 2개 미만이에요. 1구는 여기도 하나예요. 부산. 부산이 백화점 5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2구는 대구와 광주. 3구는 백화점 2개 이상인 곳은 대전, 울산, 청주, 천안, 창원이에요. 그리고 백화점 2개 미만은 전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0만 인구가 넘는 곳에서 백화점 수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공급이에요. 공급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보면 왜 지방 투자를 지금 유심히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입주 물량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입주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모르겠죠. 왜냐면 비교했다고 했으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입주 물량 볼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글씨가 좀 작아요. 근데 경남을 보게 되면 11만 4천 세대예요. 이 원 자체가. 근데 지금은 2만 3천 세대예요. 어때요? 정말 많이 줄어들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울산만 해도 2만 9천 700세대예요. 근데 울산 이제 3년 동안에 3천 세대 정도 많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투자를 하기가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급을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급의 2배 이상, 그리고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수요 2배 이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부산과 대구에 좀 많이 있어요. 아직은 공급이 많이 남아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빨간색이 제법 있어요. 특히 2019년도에는 빨간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올해 2021년도부터 어때요? 하얀색이 수요의 1배 이내예요. 여기 하얀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000이에요. 진주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0, 좀 있다가 000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어때요? 계속해서 수요 2배 이내긴 하지만 많아요. 대구광역시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어떤 마인드를 갖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2021년도에 내가 매수를 좀 자세해 주시면 2023년도에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 2022년도에 좀 공급이 많아서 좀 흔들리는 시기에 매수를 해놓는다면 2024년도부터는 또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 없는 지역은 투자하기 너무 좋은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런 공급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지방 공급 물량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부산 대구는 수요의 2배 범위에 있는 거고 이외의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지금 당장 봐주셔야 돼요. 많이 봐주시길. 네, 이건 봐도 나오는 거죠. 지방은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만세대의 공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에 만세대의 공급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만세대가 떨어져서 헬리오시티가 성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 금세 회복돼요. 좋은 지역일수록 금세 회복돼요. 전세금이 떨어졌던 것도 금세 회복하게 돼요. 근데 지금 적정 수요가 예를 들어 김해시가 적정 수요가 2,700세대예요. 근데 여기에 만세대 규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회복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자체에 가진 위력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정 수요량을 잘 알고 공급을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청주시 이런 공급 2020년도에 만세대가 떨어지거나 전주시가 8,400 떨어지거나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곳들은 이때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은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공급 부족인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평가를 할 때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평균으로 보고 입주 물량은 적정 수요량 인구수 곱하기 0.5%라고 해요. 그래서 0.0056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적정수의 0.5배 범위가 1분이에요. 2분은 1배 범위, 3배 범위네. 3분은 2배 범위네. 4분은 이제 과잉이 되는 거죠. 적정수의 2배 이상. 이때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봤을 때 창원과 포항이 공급이 없어요. 0.5배 이내예요. 그리고 대전과 울산, 청주, 전주, 김해가 1배 범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과 대구, 광주가 당연히 2배 이상은 아니에요. 2배 이상은 아닌데 2배 범위에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은 조금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교통이에요. 교통이 가장 끝으로 왔어요. 교통의 기타 부분으로 왔습니다. 교통 분담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본 거예요. 대중교통과 이제 승용차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지하철 본 거고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량이 90%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혼잡하니까.
시세로 차 타고 한번 이 아지트 근처로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블럭 하나 가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 정도 많이 막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비중은 24.8%예요. 그리고 지하철 비중이 지방은 좀 낮은 편인데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부산 13.9%예요. 오히려 인천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구도 10% 전후가는 9.6%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지하철의 이용도가 있는 거죠. 대구와 부산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광주나 대전의 울산 같은 경우는 승용차의 비중이 정말 높아요.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치가 승용차를 이용해요. 대중교통의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이제 대중교통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절대적인 중요 요소가 아니에요. 반면에 자차로 이동했을 때 30분 정도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30분 정도에 내가 회사에 출근할 수 있으면 여기는 그래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교통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저기 업무지구까지 1시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갈만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린다. 기분이 어떨까요? 멀어요. 10분 거리도 많아요. 30분 거리만 돼도 좀 멀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30분 정도의 기준으로 여기 괜찮다, 괜찮지 않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낮은 곳은 이런 곳이죠. 광주나 대전, 울산 같은 곳은 승용차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접근을 해야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교통 접근성에 따른 선호 지역이 미비해 오히려 환경이나 교통이 좋은 쪽이 더 선호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이유 요소들이 더 중요해요. 학군, 상권, 부촌 이것도 중요하죠. 네, 여기 학군, 상권은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부촌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부촌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지역이 왔는데 여기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지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일단 가격이 비싸요. 그 동네의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지하주차, 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을 보세요. 좀 잘 사는 동네들은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은 좀 외제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그리고 학원가들이 점점 잘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좀 부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촌이라는 특징이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 입지 평가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나요. 인구는 인구수에 따른 수요 규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장은 일자리 규모. 학군은 중학교 학생 수평가. 환경은 백화점 부의 격 그리고 거주 환경. 공급은 상향의 입주입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교통과 호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학군과 환경의 가치가 수도권 대비 높은 편이에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군이나 환경이 교통과 일자리 다음으로 표시가 됐죠. 근데 지방은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수도권 보듯이 봐주면 안 돼요.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 더 높여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방 도시의 위상을 한 페이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인구, 직장, 학군, 환경, 공급을 봤을 때 이렇게 돼요.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여기 보시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부산이 거의 압도적으로 좋죠. 그 다음 어디예요? 대구예요. 그 다음 좋은 곳이 어디예요? 거의 비슷한 대전과 울산이 비슷하지만 인구 규모에서 대전이 좀 더 괜찮죠. 울산, 광주가 돼요. 이순 거의 내가 가진 인구 순대로 이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위상 자체가. 그리고 중소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중소도시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봤을 때 그래도 창원 쪽이 그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서난 청주 그 다음 순위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지역별로 갔을 때 학군은 또 그 내가 선택한 아파트에 따라서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아파트의 기준으로 그 입지를 판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5개 광역시 플러스 4개 중소도시를 앞마당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걸 무조건 만드셔야지 내가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투자 시에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히 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이걸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투자까지 이어나가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입지 결정 요소들 보고 지방에서 어떻게 입지 요소들을 투자에 반영을 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대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